여러분, 테슬라 FSD 아시죠?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 기능. 그게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에 상륙했고, 이걸 국회의원님이 직접 타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후기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사건의 주인공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소영 의원님이시거든요. 대한민국 국회 전략재정위원회 소속이신 분인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국회의원이셔서가 아니라 평소에 지속 가능한 기술, 친환경 기술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이런 신기술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에 타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타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 주 초에 테슬라 FSD를 처음 경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테슬라 FSD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바로 지난 11월 말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한국 땅에 상륙한 따끈따끈한 기술을 국회의원님이 체험하신 거예요. 자, 이소영 의원님이 어떤 차를 타고 이 경험을 하셨냐면요. 테슬라 모델 S예요. 그것도 지달파파라는 분이 스폰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분한테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영상이나 글에서도 지달파파님 덕분에 이런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 인사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럼 어디를 달렸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코스가 진짜 알차요. 국회에서 출발해서 망원시장 갔다가 홍익대학교 쪽 갔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루트였대요. 여러분, 이 코스가 왜 의미 있냐면요. 서울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망원시장은 사람 엄청 많고 골목길 복잡하기로 유명한 곳이고 홍대는 또 젊은 사람들 바글바글한 번화가죠. 그러니까 진짜 까다로운 도심 주행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고속도로나 한산한 길이 아니라 진짜 빡센 서울 도심에서요. 자,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이 이걸 타보시고 뭐라고 하셨냐? 이게 핵심인데요. 일단 첫 문장부터 드디어 오늘 서울에서 테슬라 FSD를 경험했다면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사실 무인 로봇 택시를 이미 타보셨대요. 그래서 이미 무인 로봇 택시를 타봐서 참신함은 좀 덜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면 웬만한 자율주행 기술에는 놀라지 않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FSD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남기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만큼 잘 운전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그냥 괜찮더라, 생각보다 좋더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수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운전자의 실력과 동등하다는 평가를 하신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에요. 이미 완성된 기술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개발 중이거나 베타 테스트 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상용화해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이, 그것도 기술 정책에 관심 많으신 분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나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니까요. 교통체계, 도시계획, 보험제도, 운전면허 제도까지 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이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단 실제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생활이 엄청나게 변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예측이에요. 지금은 일부 얼리 어답터들만 쓰지만 이게 대중화되면 출퇴근 방식부터 시작해서 주차 문제, 교통 체증, 심지어 부동산 가격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진짜 백미예요. 나는 운전면허증이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수동 운전을 배워야 할 이유를 별로 못 느끼겠다. 와, 이거 진짜 폭탄 발언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운전 배울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언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운전 면허, 운전 교육,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승마를 배우는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 FSD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난 11월 말에 공식 상륙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들어온 버전이 V14.14 버전이에요. 테슬라가 가장 최신에 출시한 버전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용자들이 9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최신 기술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 테슬라 FSD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몇 번째 국가인지 아세요? 일곱 번째예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 어떤 나라들이 먼저 했냐면요. 당연히 미국이 첫 번째죠. 테슬라 본사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6개 국가나 지역에서 먼저 서비스가 시작됐고, 한국이 일곱 번째로 합류한 거예요. 이게 왜 의미 있냐면요. 테슬라가 아무 나라에나 FSD를 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나라마다 교통 법규도 다르고 도로 환경도 다르고 운전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현지화 작업이 엄청 중요한데 한국이 그 일곱 번째 시장으로 선택됐다는 건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한지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국회의원이 신기술 체험하는 거 보면 그냥 홍보용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로 기술을 경험해 봐야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보고서로만 보는 거랑 직접 타보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만들 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너무 강한 규제를 만들어서 기술 발전을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둘째, 이런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우리나라만 규제 때문에 못 쓰고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게 정말 실용적이고 안전한 기술이구나 라고 직접 느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셋째, 이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편한 기능이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 교통체증 해소,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엄청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처럼 전략재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이걸 직접 체험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말씀하신 게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나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직접 느끼셨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 FSD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Full Self Driving의 약자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현재 법적으로는 여전히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하지만 기능 자체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차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신호등을 인식하고 표지판을 읽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피하고 복잡한 교차로도 통과하고 심지어 주차까지 해요. 운전자는 그냥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가 거의 다 알아서 가는 거죠. 이소영 의원님이 경험하신 V14, 14 버전은 특히 도심 주행 능력이 크게 개선된 버전이에요. 이전 버전들에서는 고속도로나 간단한 도로에서는 잘 작동했는데 복잡한 시내에서는 좀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버전부터는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운전한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망원시장 같은 곳은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를 비집고 가야 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테슬라 FSD가 잘 작동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홍대 쪽도 만만치 않죠. 젊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도 아닌 데서 갑자기 길을 건너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고 버스 정장에서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고 이런 카오스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소영 의원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만큼 잘한다고 평가하셨다는 건 이런 복잡한 상황도 다 잘 처리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왜 전 세계가 자율주행 기술에 목을 매고 있을까요? 첫째, 교통사고 감소예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30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그중 90% 이상이 사람의 실수 때문이에요. 졸음운전, 음주운전, 부주의, 과속, 이런 것들 말이죠. 자율주행차는 졸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항상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교통 효율성이에요. 자율주행 차들끼리 통신하면서 움직이면 신호대기 시간도 줄이고 차선 변경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차간 거리도 최적화해서 같은 도로에 더 많은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교통, 체증이 줄어드는 거죠. 셋째, 접근성이에요.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넷째, 경제적 효과예요. 사람들이 운전하는 시간을 일이나 휴식에 쓸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주차 공간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도시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요. 근데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요. 법적 책임 문제가 가장 크죠.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 책임인가? 차 주인?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게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있어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트럭 운전사 같은 직업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보험 산업도 완전히 재편될 거고요. 사이버 보안 문제도 심각해요. 자율주행차가 해킹당하면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래서 보안 기술도 같이 발전해야 해요. 윤리적 딜레마도 있어요.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처럼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 차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도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하지만 이소영 의원님의 반응을 보면 적어도 기술 자체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충분히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비, 그리고 대중의 수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의외로 대중의 수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 안전하네? 라는 반응이 많거든요. 이소영 의원님도 그런 케이스죠. 이미 로보택시를 타본 분이 테슬라 FSD도 타보고 완성된 기술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한국은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오지 네트워크도 잘 깔려 있고 도로 환경도 체계적이고 사람들의 기술 수용도도 높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성공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한국은 도시 밀도가 높아서 자율주행 기술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교통 효율이 조금만 개선돼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소영 의원님 같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점점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럴수록 기술도 더 발전하고, 가격도 내려가고,